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역시나 현대차의 기업의 가치, 밸류를 변화시킨 주요 장면 중 하나죠. 아틀라스의 시연 장면인데요. 지난주 화요일에요. 제가 현대차와 관련해서 시가총액 80조를 돌파했는데 100조를 도대체 언제 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정말 멋진 상승을 이뤄내고요.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시가총액 3위를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시죠. 지금 현대차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바뀌고 있는데요. 외신들의 평가가 오늘은 현대차의 주가를 두 자릿대 상승까지 올리는데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P통신 같은 경우 현대차에 대해서 사람처럼 일하는 로봇 경쟁이 가속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테크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다라고 아틀라스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의 유로뉴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프로토타입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일본의 로봇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AI 로봇 상용화에 리더십을 확보했다라고 현대차를 극찬하기도 했고요. 오토위크 미국의 자동차 관련된 언론사죠. 차세대 혁명은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아틀라스가 왜 진보한 로봇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우선 시연 영상을 다들 보셨겠지만요. 어깨와 팔꿈치가 180도 이상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기체 자체가 좀 커졌는데 로봇의 그 크기 자체가 커졌는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걷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를 자동으로 교체하는 기술력도 갖고 있다고 하고요. 공개 시연을 했는데 동작에 오류가 없이 시장과 전 세계를 깜짝 놀랄 그러한 시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가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드디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9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정말 5,000포인트가요. 100포인트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주도주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2주 동안 그래서 61조였던 시가총액이 80조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98조까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CS2016에서 이렇게 아틀라스를 시연한 뒤에 완전히 평가가 바뀌었는데요. 현대차의 주가를 들어 올리는 건요. 단순히 아틀라스의 시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과 관련된 기술력 그리고 로보택시의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진짜로 상용화가 될 것이다. 시연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더해지면서 주가의 힘을 받고 있는 건데요. 휴머노이드의 양산 로드맵을 발했는데 2028년까지 연 3만 대를 양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가격적인 경쟁력 부분에서도 훨씬 더 대중에게 더 접근하기 쉬운 가격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까지 통합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구글의 딥마인드와 협력을 공식화하면서 불확실성을 많이 해소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는 현대차를 표현할 때 자동차 사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로봇 사진이 나올 만큼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더 한 단계 도약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증권사에서도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오늘만 해도 두 가지 증권사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은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52만 원 그리고 5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두 자릿대 올려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선 올해 실적이 둘 다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로봇과 소프트웨어 부분의 가치를 적용한다면 더 올려야 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특히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IPO를 준비 중인데 최대 17조까지 반영을 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이 시작되는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14%가량 성장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로봇과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증권은 목표 주가 50만 원 이야기를 했는데요. 2026년 EPS랑 그리고 PER 11배를 봤을 때 이 정도의 주가가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역시나 로보틱스의 가치를 반영하게 돼서 할인율을 제거했을 때 이 정도의 주가가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밸류의 재평가가 필요하고요. 성장성이 복원됐을 때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익의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증권사 이 두 곳뿐만 아니라 최근에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쭉 보면요. 결국에는 로봇과 소프트웨어 차량 그리고 전동
자동화로 인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공통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어떻게 확보를 해갈까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 증권가에서 세 번째 사이클이 찾아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가격 경쟁력에서 다른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었고 경쟁사들이 파산을 신청을 하면서 버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아졌고 이게 주가에 반영되는 데 성공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갔었는데 코로나19 때 반도체 수급에 대한 차질이 굉장히 심했었죠. 그때 현대차는 탄탄한 밸류체인 안에서 반도체 공급이 그나마 수월하게 진행이 됐고요. 시장에서의 수요를 공급이 좀 충족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몸집을 커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게 또 주가에 반영되는 데 성공하기도 했었죠. 이번에는요. 그런데 조금 시각이 다릅니다. 세 번째 사이클이 찾아왔고 이제는 시장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건데 단순하게 가격 경쟁력이나 시장의 대응을 잘해서가 아니라요. 기술력의 격차를 더 벌리면서 기술력의 우위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동차 하드웨어를 팔아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팔고 로봇을 팔고 그리고 전동화 기술을 팔아서 점유율을 확대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렇게 세 번째 사이클에 맞춰서 주가 역시나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주가가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이제는 2조가량밖에 100조가 눈앞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 기대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대차가 잘 가면요 당연히 그룹주들도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밸류체인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이겠죠. 현대, 모비스, 기아, 글로비스까지 오늘 동반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로봇과 부품, 물류, 완성차 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가 연결 구조로 갖고 있고 선순환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종목이 하나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 체인 자체가 상승하고 그룹사 자체의 몸집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현대라는 글자가 들어간 기업을 중심으로는 지속적인 주가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플랫폼 기업이 되어버린 현대차 앞으로 100조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이상까지 달려갈 수 있을지 저희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